마늘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셨죠? 그런데 마늘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 출혈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항응고제와 함께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고 수술 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심지어 과다 섭취 시 저혈당을 유발하거나 혈소판 감소로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잇몸 출혈, 코피, 멍 같은 신호는 단순한 증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그리고 마늘을 대신할 수 있는 건강한 대체 식품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에서 마늘의 숨겨진 부작용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마늘이 혈액을 묽게 만든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흥미로운 건강 정보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르고 혈전 생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고대부터 마늘의 이러한 효능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마늘을 건강의 비밀로 여겼으며 피를 깨끗하게 하고 신체를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러한 전통적 지혜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물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유익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는 혈압을 낮추고 동맥을 이완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고혈압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의 효과는 적정량을 섭취할 때만 나타납니다. 과도한 섭취는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액 응고와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마늘 섭취 전 전문가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마늘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올바르게 섭취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항응고제와 상호작용하여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특성은 심혈관 건강에는 유익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의학에서는 마늘이 피를 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러한 효능을 입증했지만 동시에 출혈과 관련된 부작용의 가능성도 밝혀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마늘 섭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마늘과 항응고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혈액 응고 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나 출혈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마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마늘은 천연 항응고제 역할을 하지만 항응고제 약물과 동시에 작용할 경우 과도한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작용 없이 마늘의 건강 효능을 얻으려면 섭취량을 조절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에 이로운 마늘이라도 올바른 상황과 조건에서 활용해야 안전합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는 마늘 섭취를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늘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류를 개선하지만 동시에 출혈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평소에는 유익할 수 있지만 수술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마늘을 건강 증진 식품으로 여겼지만 출혈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마늘이 항응고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수술 중 출혈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술 전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혈액이 정상적인 응고 상태를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마늘 섭취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출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술 전 의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마늘은 강력한 효능을 가진 식품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신중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로 인해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막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출혈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마늘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애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마늘의 항응고 작용이 항응고제, 약물과 함께 사용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혈액 응고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이는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가 나는 등 출혈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은 마늘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과 항응고제가 함께 작용하면 과도한 출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경우 마늘 섭취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늘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강한 냄새가 구강과 채취를 통해 배출될 수 있습니다. 마늘 특유의 강한 황성분은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며 이 과정에서 생성된 황화합물이 입과 땀으로 배출되면서 구취와 채취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늘을 많이 섭취한 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마늘은 강한 향과 효능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냄새에 대한 불편함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마늘 냄새가 강한 사람을 조롱하는 관습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황화알릴과 같은 화합물이 냄새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화합물은 소화된 후 혈류로 흡수되어 폐와 땀샘을 통해 배출됩니다.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늘 섭취 후 충분한 물을 마시고 사과나 우유와 같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 섭취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면 냄새를 줄이고 건강상의 이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이러한 냄새가 오래 지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에 좋은 마늘이지만 균형 있는 섭취가 중요합니다. 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저혈당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혈당을 낮추는 효능이 있지만 이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면 혈당 수치가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중요한 문제로 약물과 함께 섭취할 경우 저혈당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마늘은 당뇨병 관리에 유용한 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경우 혈당이 급격히 낮아져 어지러움, 두통 심한 경우 의식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저혈당 증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마늘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섭취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건강에 유익한 마늘이라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균형 잡힌 섭취가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혈소판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데 이 효과가 과도하게 작용하면 혈소판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혈소판은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혈소판 감소는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 연구에서는 마늘이 심혈관 건강에 유익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혈소판 억제 효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소판이 줄어들면 작은 상처도 쉽게 멈추지 않거나 멍이 생기기 쉬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은 마늘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과 마늘이 동시에 작용하면 혈소판 기능이 더욱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늘 섭취는 적정량을 유지하고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섭취 습관을 통해 마늘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작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 섭취 후 출혈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능이 있지만 과다 섭취 시 신체 이상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초기에는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혈 위험을 나타내는 주요 신호로는 잇몸 출혈이 있습니다. 이를 닦을 때 평소보다 쉽게 출혈이 발생한다면 이는 혈소판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혈액이 너무 묽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유 없이 멍이 자주 들거나 코피가 나는 현상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마늘 섭취로 인한 혈액 응고 능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혈뇨나 혈병과 같은 출혈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마늘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이러한 신호를 잘 인지하고 적정량을 지키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섭취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의 섭취량은 건강상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늘은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생마늘 기준 2에서 3쪽이 적정량으로 권장됩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이나 수술 예정자는 반드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많은 양의 마늘을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 심해져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마늘 섭취를 위해서는 요리에 적절히 활용하거나 마늘을 직접 섭취할 때 물과 함께 먹는 방법이 좋습니다. 구운 마늘이나 절인 마늘로 섭취하면 알리신의 자극이 줄어들어 소화기관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늘은 적정량으로 꾸준히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특정 건강 상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바른 섭취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늘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얻으면서도 출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체 식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처럼 심혈관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는 생강, 녹차,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마늘과 비슷한 효능을 제공하면서도 특정 상황에서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마늘처럼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소화기관에 자극이 덜하므로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녹차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을 포함하고 있어 마늘의 대안으로 추천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참치는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혈액 희석 작용이 마늘보다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식품은 출혈 위험이 낮아 마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마늘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상황에 따라 대체 식품을 활용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능이 있어 심혈관 건강에 유익하지만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와 함께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커지고 수술 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 저혈당, 혈소판 감소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잇몸 출혈, 멍, 코피 같은 신호를 주의해야 합니다. 냄새로 인한 불편함도 과다 섭취 시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적정 섭취량은 생마늘 기준 하루 2에서 3 쪽으로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대체 식품으로 생강, 녹차, 오메가3 지방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지만 상황에 맞는 적정 섭취가 중요합니다.